고려말 문익점이 면 종자를 반입한 이래 1830년대 전라관찰사를 지낸 서유구가 쓴 완영일록에서는 남원 옥거와 함께 광주를 대표적인 목화산지로 꼽고 있다. 한일합방 이후 종현방적이라고 알려진 가네보는 당시 일본 내 굴지의 미쓰이 재벌 계열 회사로 1930년에 지금의 학동에 명주실을 생산하기 위한 제사공장을 설립했다. 그리고 1935년에는 면 제품 생산을 위해 임동 일신방직 자리에 전남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당시 광주에 대규모 방적 공장을 짓게 된 배경 중 하나로 1934년에 가네보가 인수한 화순탄광의 무연탄이 큰 몫을 했다. 당시 전남공장은 광주천 하류 임동 일대 16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그중 5만 5천여 평의 방적시설을 지었다. 나머지 땅에는 문전옥답을 잃은 광주 시민의 민심을 회유하기 위한 위락시설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1935년 목포신보에서는 과학과 노력, 재물의 협력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대규모 근대화 공장의 면모를 대대적으로 부각시켰다. 당시 전남공장은 지방산업시설 중 독보적으로 자체 전력 및 증기 생산을 위한 화력발전소를 갖추고 있었다. 발전소는 기능에 의해 발전실과 변전실로 구분되고 전체 주요 구조는 당시로서 획기적인 철골 구조였다. 지붕은 두 면이 경사진 박공 형태로서 변전실은 핑크 트러스, 발전실은 하우 트러스 철제 구조였다. 그 위에 목재 도리를 얹고 목재 지붕너를 시공한 후 다시 목재 도리 위에 골 슬레이트를 덮었는데 이는 두 겹의 지붕널 사이에 중공층을 둔 것으로 단열을 고려한 것이었다. 더불어 발전실의 지붕은 자연 환기를 위해 소슬 지붕이, 변전실의 지붕에는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되었다. 발전실의 벽면은 L형 수평 철제 형광을 1m 간격으로 수직 배치하여 창호와 골 슬레이트로 외관을 마감하였다. 이는 화재 대비와 유지 관리 보수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준내화 벽면 구조이자 획기적인 조립 건축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더불어 증기 보일러의 무연탄 공급을 위한 기계식 수직 급탄 장치가 벽면에 설치되었는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전실 내부에는 증기와 전기 생산을 위해 수관식 중립형 보일러 2기와 2500kW의 증기터빈 발전기가 설치되었고 증기터빈 상부에는 유지 보수를 위한 크레인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발전소와 변전실 벽면에 설치된 철제 창문은 손이 닿지 않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내부 환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르래식 원리의 기계 개폐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변전실은 일본 기술자들에 의해 발전실에서 생산된 고압 전력을 공장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변환 및 송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전남 공장의 보일러실은 두 동이다. 여러 기록물을 검토한 결과 발전소의 맞은편에 보일러실이 먼저 건설되고 향후 공장 및 기숙사 등의 증설로 인해 나머지 송전탑 옆 보일러실이 건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동의 외관은 장방형 평면의 화란식 적벽돌 쌓기의 조적식 구조이다.
좌우 끝단의 조적 기둥의 상부는 4분의 1 비의 4단 넷사키로 장식되어 있다. 보일러실 지붕은 모두 박공의 목재 왕대공 트러스이지만 발전소 맞은편 보일러실의 달대공이 철제인 것이 특징이다. 내부의 보일러는 당시 일본에서 대중화된 노통식 랭커셔 보일러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보일러실 후면에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샤워장 타일벽의 흔적을 볼 때 보일러실에서 생산된 증기는 방적 공장 내 습도 조절과 복지 후생 시설의 난방 및 온수 공급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발전소와 보일러실에 필요한 물은 수량이 많은 영산강에 취수 시설을 설치하고 공장 내부에 설치된 저수조로 물을 끌어와 사용했다. 현재는 한 개의 저수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저수된 물은 고가 수조 하부에 설치된 펌프실을 통해 상부 탱크에 저장되었다. 1936년에 건설된 종연방적 일본 오가키 공장의 펌프 장비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데 전남 공장이 이와 비슷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고성능의 쌍기통 직동식 왕복 펌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펌프는 증기 보일러와 연결되고 난방, 식수, 위생, 화재 진압, 살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현재 일신방제 광주공장 내에는 저수저 및 막로 등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들이 산재하며 당시 남도 누이들의 피와 눈물, 애환이 짙게 물들어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건축적 가치를 넘어 후대에도 기억될 수 있는 이곳의 장소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